네, 안녕하세요. 그리스학 831학원의 원장 남덕우입니다. 자, 오늘은 소선여중 2학년의 내신 분석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자리했습니다. 자, 기말고사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기말고사가 끝나가고 있다라는 건 이제 한 학년이 저물어 간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번 내신 대비 분석에서 소선여중을 쭉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기조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다. 지난번보다는 많이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한 거에 대한 확인을 하려고 티를 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험인데, 한 해 마무리 어쨌든 하고 내년에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시점에 있어서 얼마나 내가 시험 대비를 잘했는지, 파악을 잘했는지 그런 것들을 꼭 점검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넘어갑시다. 단원별 분석표인데 보시면 도형의 닮음, 무게중심, 경우의 수, 확률 해가지고 요 문제들의 수가 조금 많은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배치 자체는 중요도에 따라서 많이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문제들은 배치를 조금 했다라는 거를 아마 알지는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야, 선생님들이 조금 센스 있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험의 배치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교는 무작정 골고루 내는 게 아니라 중요도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문항 배정을 조금 다르게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정보에서 보시면 이제 학교 프린트 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그거 정확하게 내 걸로 확 만들고 가지 않으면은 야, 이거 손해볼 수 말을 왜 이렇게 꼬아?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항별 산세 분석인데 보시면은 문항수가 꽤 많아요. 그죠? 16개 문제에다가 6개 서술형까지 배치가 돼 있어서 22문제나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막 으악 어려워라기보다는 골고루 적절하게 중요도가 높은 아이들을 위주로 해서 배치가 되어져 있었고, 빨간색이 많다라는 건 저희가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공부하는 학습 과정을 조금 정성스럽게 했다. 아이들이 시험 봤을 때 낯설지 않아 라는 거를 느끼게 해줬다라는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 범위와 단원별 문항수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해야 할 말이 많아, 이번에는. 그래서 서술형에 있어서 이렇게 꼼꼼하게 좀 정리를 해놨는데 선생님하고 하나하나 짚어가 볼게요. 1번에서는 닮음의 정의 및 기본 개념을 확인하는 단순 개념 문제였었어요. 여러분들이 접하더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 단원에서 자연수 만들기로 돼 있어서 유형이 이제 6개의 소문항으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하나하나 빠르게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이런 문제들을 체크해 나가는 연습도 조금 필요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에서는 이제 도형 문제로 넘어가죠. 직각삼각형에서의 무게중심 중요하죠. 그 다음에 길이비를 이용해서 삼각형 넓이 구하는 빈출문항이었다라고 해서 이 아이도 우리가 내가 접했으면 빨리 풀 수 있었던 아이구나 라는 생각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자, 4번으로 가보시면 두 부분으로 분할된 삼각형에서 각 부분에 이제 무게중심을 연결해서 이거에 대한 어떤 성분의 길이를 구하는, 얘도 많이 보셨죠? 문제집 풀다 보면 흔하게 나오는 아이였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번부터 4번까지는 기본 문제이거나 또는 내가 많이 봤으면 유연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5번과 6번에서는 난이도가 조금 높았어요. 5번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학기 유형에서 거듭제곱이 1의 자리 숫자 어떻게 되냐, 거듭제곱을 하면 그 유형하고 확률 문제가 콜라보가 돼서 나왔다라는 점.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좋겠네. 선생님들이 고난도 문항을 낼 때는 예전에 배웠던 걸 기반으로 해서 섞어서 내는 복합형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구나. 시중에서 보기 어려운 이런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출제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6번도 숨어 있는 걸 찾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어려울 거예요. 도형들을 그만큼 많이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보다 보면 내 눈에 익어서 하나하나 확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가 업 되는데,
자, 그런 부분을 아마 체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번 문항이나 5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정확한 수학 실력을 물어보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두 문제를 잘 풀었을 때 우리가 고등학교로 연결이 되어서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주요 출제 파트였어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유클리드 방법 배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은 뭐 배제가 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소선여 중에 출제 방식을 조금 우리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개념들을 다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대신에 분배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중요도 높은 단원에 맞춰서 조금씩 달랐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문항 분배가 참 괜찮았던 것 같아. 중요도가 높은 것들은 조금 더 강조를 해서 많이 풀게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조금 내려놓는 선생님들의 센스가 돋보였던 시험 출제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제 특징은 이랬어요. 난이도 순으로 정렬이 돼 있었고요. 기본 문제부터 고난도 문항, 일반 유형 문제집들을 풀다 보면 나오는 고난도 문항까지 골고루 나와 있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집 하나 잡고 여러 번 돌려도 꽤 괜찮다라는 거를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신유형과 창의력 문제는 뭐 딱히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어떤 것들을 조합하는 그런 과정들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공부한 내용이 많고 익숙해져 있다면 창의력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런 문제의 급은 아니더라도 풀 수 있을 거다. 잘 뽑아가지고 조합할 수 있을 테니까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꾸 안 넘어가네. 고득점 문제예요. 이 고득점 문제를 선생님이 텍스트를 이렇게 많이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좀 세세하게 보라고. 우리 블로그에도 잘 나와 있기는 하지만 영상에서도 너무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세하게 보라고 많이 넣어놨어요. 요소 중요한 것만 콕콕 집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고득점 선택형 16번 문제였어요. 여기에서는 6의 배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물어보는 거였다. 선생님, 6의 배수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어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셔서 7의 배수, 11의 배수 이런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다는 점 놀랍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소리가 굉장히 유쾌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수업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끝났어 이러면서 이제 종이 울렸어요. 서술형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어진 거듭 제곱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이 문제도 여러분들 진짜 많이 봤죠. 그러니까 배수와 관련된 어떤 합해서 무슨 배수가 된다라는 것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 소문항으로 가이드를 다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문제풀이는 좀 괜찮을 수 있었다라는 거. 문항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가이드 제시가 있었다. 이런 거는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문제 형식이겠네요.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선생님이 여기서 약간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었어. 글씨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돼요. 중요한 내용이 뭐였냐면 너네 이 내용인 줄 알았지? 라고 했는데 그렇게 푸는 형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문제를 보고 나서 섣부르게 툭툭툭툭 들어갔다가 이게 아니네 라고 하면서 당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건 문제를 보면서 조금 더 조심스럽고 차분하게 접근하는 여러분들의 능력치를 보고 싶다라는 선생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문제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인 줄 알았지. 뭐 예를 들어서 어디를 이렇게 갔는데 여기가 화장실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는 화장실이 아니야.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좀 예제가 조금 이상했다. 조금 살짝 구리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했을 때 정확하게 내가 딱 섣부르게 이렇게 이거야 라고 하고 넘어가지 말자라는 거를 조금 강조하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문제는 당연히 어렵긴 했는데 풀이 자체는 길게 내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계산도 복잡하게 내지 않았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들이 그런 것 같아. 여러분들에 대한 수학적 능력을 측정하고 싶은 거지 노가다성 문제를 내서 여러분들을 골리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 나름으로는 이제 소선여중에 대한 어떤 문제 출제 방식이 그래도 선생님들이 센스 있게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소선여중 선생님들 칭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고득점 문제였고요. 포인트는 이제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말자. 중요도라는 것도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체크할 수 있는 거고, 아, 이건 중요하지 않아. 그럼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점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짜임새 있으면서도 체감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문항에 대한 배치에서 이제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얼마나 너희들 고난도 유형 좀 접해봤어? 좀 풀어봤어? 이런 걸 이제 물어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제는 내가 소선여중에서 시험 대비를 한다면 시험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좀 많이 익숙하게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 대비를 할 때 꼭 해야 되는 어떤 행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서술형 문제에서도 고난도 문제들을 유감없이 배치를 했다, 어려웠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고난도 문항 연습해야 된다, 너희들 고난도 문항 꽤 출제하는 학교야 라는 거를 인식을 계속해서 갖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학교에 대한 자부심? 뭐 이런 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포인트는 선생님이 짚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공부를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는 거에 대한 방향성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가 아주 높은 학교는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인지하고 있죠. 하지만은 킬러나 어떤 변별력을 갖추는 문제들이 그래도 조금씩은 나오고 있다. 킬러까지는 아니어도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어떤 수학적인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서술형 고난도 배치나 뭐 그 인지도 있는 문제 구성들이 계속해서 이제 배치가 조금 더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연습을 좀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확실하게 갖고 가야 되는 거, 기하 파트랑 확률 파트 두 개 명확하게 구분되죠? 자기 약점 찾아내셔야 돼요. 왜냐면 이 두 개가 성격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잘하는 친구는 축복받은 친구,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선생님도 확률과 통계를 너무 못해서 확률과 통계 공부만 무진장하다 보니까 걔가 점수 제일 잘 나왔었거든. 여러분들도 분명히 자기에 대한 약점을 찾으셔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한 다음에 내 걸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그냥 강조할게요. 문제를 숙련시키는 과정 자체는 꼭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많이 풀고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뭐죠? 그렇죠. 반복이에요. 반복. 반복을 하다 보면 재미가 없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풀다 보면 네 번째 내가 풀어야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렇게 풀고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명확하게 여러분께 되고요.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보더라도 아, 이게 그 문제였구나라는 걸 쏙 뽑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반복밖에 없습니다. 귀찮아도 꼭 많이 해주세요. 자, 저희 학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훈련시키고 고등학교와 연결을 시켜 드린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의 학교의 분석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소선여중 친구들 어쨌든 수학시험 보느라 고생이 많았어요. 이제 남은 시험들도 조금 잘 보시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 이제 우리 중3 되잖아요. 중3 됐을 때도 으쌰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겨울방학 중요하니까 준비 잘 해주시고 이거를 이제 보고 있는 내년에 중2 학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친구들 열심히 보시면서 시험 대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요 분석 내용 보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